이러한 설명은 식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해줍니다. 밥과 같은 고탄수화물 식품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밥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음을 지적합니다. 밥이 주로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탄수화물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지 않는다면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밥과 함께 섭취하는 반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류를 곁들일 경우 혈당 지수가 낮아져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에 대한 설명은 건강에 좋은 식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급 식용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현대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필수 지방산으로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들기름의 가장 큰 취약점은 그 안정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높은 온도에서 쉽게 파괴되며 이는 트랜스 지방과 같은 해로운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들기름을 사용할 때는 온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로 들기름을 제조할 때도 고온으로 가열하여 짜는 것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냉압착 방식으로 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 방법은 들기름의 영양가를 보존하는 데 효과적이며 이렇게 얻어진 생들기름은 더욱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우리가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있는 성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식품을 선택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들기름과 같은 건강에 좋은 식용유를 선택할 때는 그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기름이 오메가3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이러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들기름을 사용할 때는 낮은 온도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식품의 성분과 그 영양적 가치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에 따라 식습관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지만 그 양이 들기름에 비해 적습니다. 따라서 들기름을 적절히 활용하면 오메가3 지방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용유를 선택할 때는 가공 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압착 대두유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품 라벨에 표시된 성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식품의 성분과 영양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지식과 인식이 우리의 건강한 생활 방식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식품의 성분과 첨가물에 관한 투명성은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첨가물의 사용량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그 성분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는 규정 때문에 소비자들은 실제로 어떤 성분들이 사용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가공 치즈 또는 감칠맛 베이스와 같이 표기된 제품들은 실제로 다양한 첨가물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유화제나 산도 조절제와 같이 용도만 표시되고 그 안에 어떤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식품 포장지가 작은 경우에도 모든 성분을 명시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적인 제약 중 하나입니다. 비록 식품안전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고 예전보다는 투명성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첨가물들이 존재합니다. 포스트 비스트 처리 역시 소비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은 종종 농약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가능한 한 식품의 원료와 첨가물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식품 선택에 있어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수입된 농산물에서 발견되는 포스트 하비스 후처리 농약 문제는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배 기간 중 뿌려진 농약은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 어느 정도 휘발되거나 제거될 수 있지만 수출 전에 처리된 농약은 잔류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수입 농산물에서 농약 대신 다른 처리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 처리와 같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또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로컬 푸드, 즉 국산 농산물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포스트 하비스 처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산 농산물은 보다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산물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법적, 규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식품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국산 농산물을 선호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회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국내 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 경제와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